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오늘도 조용히 건강을 걱정하며 이 시간을 틀어주신 건강풀이 가족 여러분,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이 채널이 처음이시라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지금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꼭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누군가의 큰 사고를 막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한 통의 사연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 합니다. 이 사연은 실제 환자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재구성된 내용이며 등장하는 이름은 모두 가명입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분의 이름은 올해 68살 은퇴 후 아내와 둘이 살고 있다는 김성호 씨입니다. 김성호 씨는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남기는 이유는요. 쓰러진 사람은 제가 아니라 제 친구였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는 옆에 있었고 아직도 그때 왜 아무도 몰랐을까라는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르지 않은 날이었습니다. 동네 친구 셋이 모여 점심을 먹고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자리였다고 합니다. 누가 아프다는 말도 없었고 특별히 얼굴빛이 안 좋다는 느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무 예고 없이 그 친구가 갑자기 말을 멈추더니 의자에서 미끄러지듯 옆으로 쓰러졌다고 합니다. 김성호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화처럼 소리를 지르거나 가슴을 움켜쥐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멈춘 느낌이었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사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뇌출혈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김성호 씨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 남았다고 합니다. 아니, 어제까지 멀쩡했는데요. 이 질문은 사실 이 사연을 듣는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하고 계실 질문입니다. 뇌출혈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병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신다면 아마 이렇게 생각이 바뀌실 겁니다. 아, 이건 갑자기가 아니었구나. 뇌출혈은 운이 나빠서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타고난 체질 하나로 설명되는 병도 아닙니다. 뇌출혈은 아주 오랫동안 쌓인 습관이 어느 날 한계에 도달했을 때 조용히 터지는 결과입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사실은 몸은 그 전까지 여러 번 신호를 보냈다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그 신호를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을 뿐입니다. 김성호 씨는 그날 이후 친구의 검사 결과를 함께 들었다고 합니다. 고혈압이 있었습니다. 약은 먹다 말다 했습니다. 혈압계를 집에 사두긴 했지만 서랍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술은 매일은 아니었지만 모이면 빠지지 않았고 국물 있는 음식은 늘 마지막까지 비웠습니다. 운동은 일은 안 하지만 움직이긴 한다는 이유로 따로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김성호 씨는 소름이 돋았다고 했습니다. 저랑 똑같더라고요. 이 말이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의 마음에도 조용히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뇌출혈이 무서운 이유는 아플 때가 아니라 괜찮을 때 준비가 끝나 있기 때문입니다. 혈관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프다고 소리도 지르지 않습니다. 대신 습관을 기억합니다. 어떤 압력을 받았는지, 어떤 음식이 자주 지나갔는지, 얼마나 자주 쉬지 못했는지, 얼마나 오래 굳어 있었는지를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기억이 혈관 안쪽에 조금씩 아주 조금씩 기름때처럼 쌓입니다. 이 기름때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당장 숨이 차지도 않습니다.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오늘 이 영상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뇌출혈 터지기 싫다면 당장 이 습관 바꾸세요. 기름 낀 혈관 깨끗이 비워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운다는 말은 무슨 특별한 약이나 극단적인 치료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혈관을 열어서 씻어낸다는 뜻도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기름이 덜 붙는 혈관으로 환경을 바꾸는 것, 그것이 뇌출혈을 멀어지게 만드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병원이 아니라 오늘 하루의 습관입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김성호 씨가 병원에서 처음 들었던 한 문장, 그리고 그 말을 듣고 나서 완전히 생각이 바뀌게 된 첫 번째 습관 이야기를 천천히 풀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은 남의 일처럼 느껴지더라도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왜냐하면 뇌출혈은 가장 가까운 사람 옆에서 가장 조용히 시작되는 병이기 때문입니다. 김성호 씨는 친구가 쓰러진 뒤 며칠 후에야 병원을 찾았다고 합니다. 아픈 데가 있어서가 아니라 도저히 마음이 진정이 되지 않아서였다고 합니다. 선생님, 제가 쓰러진 건 아니지만 저도 한번 봐주실 수 있을까요? 의사는 김성호 씨를 잠시 바라보다가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혈압, 집에서 재보십니까? 김성호 씨는 잠깐 머뭇거리다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가끔요. 어지러울 때만 재봅니다. 그 말을 들은 의사는 고개를 천천히 저으며 아주 짧은 답변을 하나 남겼다고 합니다. 그럼 이미 늦은 겁니다. 이 한 문장이 김성호 씨의 머릿속을 한동안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그는 이렇게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프면 문제가 있는 거고 안 아프면 괜찮은 거라고. 하지만 혈압은 그런 식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혈압은 아플 때만 올라가는 수치가 아닙니다. 조용히 아무 느낌 없이 습관처럼 올라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혈관이 버틸 수 있는 선을 넘어버립니다. 의사는 이렇게 설명해 주었다고 합니다. 혈관은 풍선처럼 한 번에 터지는 구조가 아니라 오래된 고무호스와 비슷하다고.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여도 안쪽은 계속 압력을 받으면서 조금씩 약해진다고 말입니다. 특히 뇌로 가는 혈관은 다른 곳보다 훨씬 예민합니다. 왜냐하면 뇌는 쉬지 않기 때문입니다. 잠을 자도 뇌는 일을 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뇌는 피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뇌혈관은 하루 종일 압력을 견뎌야 합니다. 문제는 그 압력이 매일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김성호 씨의 혈압은 병원에서 재봤을 때 생각보다 높았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가끔이 아니라 매일 관리하셔야 합니다. 그때 김성호 씨는 처음으로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건가요? 의사는 아주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아마 몇 년은 됐을 겁니다. 이 말이 김성호 씨를 가장 무섭게 했다고 합니다. 몇 년 동안 아무 일도 없었던 이유는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아직 안 터졌을 뿐이라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혈관은 참고 또 참고 마지막까지 버텼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그동안 혈관 안쪽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압력이 높아질수록 혈관 벽은 늘 긴장 상태가 됩니다. 늘 팽팽하게 당겨진 고무처럼 탄력이 점점 떨어집니다. 이 상태에서는 아주 작은 자극에도 미세한 상처가 생기기 쉽습니다. 그 상처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 위로 혈액 속에 떠다니던 기름 성분들이 조금씩 들러붙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기름 낀 혈관의 시작입니다. 중요한 건 이 기름이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매일의 압력, 매일의 긴장, 매일의 무심함이 합쳐져서 만들어집니다. 김성호 씨는 그날 이후 집에 있던 혈압계를 서랍에서 꺼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침에 재고 저녁에 재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건
수치 그 자체보다 패턴이었습니다. 어떤 날은 높고 어떤 날은 더 높았습니다. 특히 잠을 못 잔 날, 짜게 먹은 다음 날, 화가 났던 날에는 어김없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김성호 씨는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혈압은 병원에서만 관리하는 숫자가 아니라 생활이 그대로 찍히는 기록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뇌출혈이 터지기 싫다면 가장 먼저 바꿔야 할 습관은 이것입니다. 혈압을 느낌으로 넘기는 습관, 어지러울 때만 재는 습관, 아플 때만 걱정하는 습관, 이 습관을 매일 확인하는 습관으로 바꾸는 순간 혈관은 불필요한 압력에서 조금씩 해방되기 시작합니다. 기름때가 붙기 전에 벽을 덜 긁는 것, 이게 혈관을 깨끗하게 비우는 첫 번째 시작입니다. 김성호 씨는 혈압을 매일 재기 시작한 뒤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약을 바꾼 것도 아니고 운동을 갑자기 늘린 것도 아닌데 어떤 날은 혈압이 유독 높게 나오는 날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날들을 가만히 떠올려 보니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국물까지 다 먹은 날이더라고요. 이 말을 들은 의사는 아주 익숙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고 합니다. 대부분 그걸 음식이라고 생각 안 하십니다. 김성호 씨는 그제서야 자신이 평생 해오던 습관을 차분히 돌아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침엔 국, 점심엔 찌개, 저녁엔 국밥이나 탕. 짜다고 느끼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정도는 싱거운 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혈관은 혀의 감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혈관은 얼마나 많은 나트륨이 매일 반복해서 지나갔는지를 기억합니다. 문제는 나트륨 그 자체보다 그 나트륨이 만드는 압력의 환경입니다. 몸에 나트륨이 많아지면 혈액은 더 많은 물을 끌어당깁니다. 피의 양이 늘어나고 혈관 안의 압력은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이 압력은 하루 이틀로 끝나지 않습니다. 매일 반복되면 혈관은 늘 팽팽한 상태로 살아가게 됩니다. 김성호 씨는 의사의 설명을 듣다가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짜게만 안 먹으면 되는 건가요?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문제는 짠맛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국물은 짜서 문제가 아니라 매번 먹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한 그릇, 두 그릇, 하루 이틀은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게 10년, 20년이 되면 혈관은 이미 그 환경에 적응한 상태가 됩니다. 적응했다는 말은 괜찮다는 뜻이 아닙니다. 참고 있다는 뜻입니다. 혈관이 참고 있다는 동안 안쪽에서는 미세한 균열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균열 위로 기름 성분들이 조금씩 눌어붙습니다. 이때 붙는 기름은 한번 붙으면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마치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계속 센 불로 쓰면 점점 닦아내기 어려워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환경에서는 혈관이 단단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약해집니다. 겉은 버티고 있지만 안쪽은 탄력을 잃고 충격에 취약해집니다. 김성호 씨는 그날 이후 한 가지 약속을 세웠다고 합니다. 국물은 남기자. 처음에는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국물 남기면 복 나간다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게 들으며 자랐으니까요. 하지만 의사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복보다 중요한 게 혈관입니다. 국물을 반만 남겼을 뿐인데 혈압 기록은 눈에 띄게 달라졌다고 합니다. 크게 떨어진 건 아니었지만 출렁이던 수치가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숫자의 변화가 아닙니다. 혈관이 쉴 수 있는 시간을 조금이나마 얻었다는 신호입니다. 짜게 먹는 습관을 바꾼다는 건 입맛을 바꾸는 일이 아니라
혈관의 긴장을 풀어주는 일입니다. 혈관이 덜 긴장하면 상처가 덜 생기고 상처가 줄어들면 기름이 붙을 자리도 줄어듭니다. 이게 기름 낀 혈관을 깨끗하게 비우는 두 번째 단계입니다. 김성호 씨는 이때부터 깨달았다고 합니다. 뇌출혈을 막는 일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숟가락을 어디까지 들이느냐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김성호 씨는 국물을 남기기 시작한 뒤 스스로 꽤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밥 양도 예전보다 줄였고 고기도 예전처럼 많이 먹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면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그는 의사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의사는 잠시 웃으며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그럼 식사 말고 하루에 입에 들어가는 게 또 뭐가 있습니까? 그 질문 앞에서 김성호 씨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생각해보니 밥 말고도 먹는 게 꽤 많았기 때문입니다. 오전엔 커피 한 잔과 함께 과자 몇 개, 점심과 저녁 사이엔 빵이나 떡 한 조각 저녁을 먹고 난 뒤엔 과일이니까 괜찮다며 사과 하나, 귤 몇 개. 김성호 씨는 이 모든 걸 밥은 아니니까라고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겨왔습니다. 하지만 의사의 설명은 전혀 달랐습니다. 혈관은 밥인지 간식인지 구분하지 않습니다. 혈관이 보는 건 단 하나, 얼마나 자주 에너지원이 흘러 들어왔는가입니다. 탄수화물은 우리를 살게 하는 중요한 에너지입니다. 문제는 필요할 때만 들어오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하루 종일 조금씩 자주 들어오면 몸은 그걸 다 쓰지 못합니다. 남은 에너지는 어딘가에 보관해야 합니다. 그 보관 방식 중 하나가 바로 혈관과 깊이 연관된 기름 성분입니다. 김성호 씨는 그때 처음 알았다고 합니다.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지 않아도 기름 낀 혈관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밥을 줄였다는 안도감 때문에 간식을 가볍게 넘겼던 습관이 오히려 혈관에는 더 잦은 부담을 주고 있었던 겁니다. 의사는 이렇게 설명했다고 합니다. 상처난 벽에 기름이 한 번에 쏟아지는 것보다 조금씩 계속 묻는 게 더 잘 들러붙습니다.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혈압이나 염분 때문에 미세한 상처가 있는 상태라면 자주 들어오는 당분과 탄수화물은 그 상처 위에 기름막을 만들어줍니다. 이 기름막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당장 통증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괜찮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이 기름막이 시간을 만나면 점점 두꺼워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혈관이 스스로 회복할 시간을 완전히 빼앗아 버립니다. 김성호 씨는 의사의 말을 듣고 자신의 하루를 처음부터 끝까지 적어봤다고 합니다. 언제 먹고, 무엇을 먹고, 왜 먹었는지 그렇게 적어보니 배가 고파서 먹은 시간보다 입이 심심해서 먹은 시간이 훨씬 많았다고 합니다. 그제서야 김성호 씨는 깨달았다고 합니다. 밥 양을 줄이는 것보다 중요한 게 먹는 횟수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그가 바꾼 습관은 단순했습니다. 하루 3번 정해진 시간 그 외의 음식은 먹지 않기로 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입이 허전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쯤 지나자 몸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속이 덜 더부룩해졌고 혈압 수치도 이상하게 덜 출렁였습니다. 의사는 그 변화를 이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혈관이 숨 쉴 틈을 찾은 겁니다. 혈관은 항상 뭔가가 지나가고 있으면 정리할 시간이 없습니다. 하지만 비어있는 시간이 생기면 스스로를 정리합니다. 이게 바로 기름 낀 혈관이 깨끗해지기 시작하는 세 번째 변화입니다. 김성호 씨는
이때부터 비운다는 말의 의미를 다르게 이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무언가를 더 먹지 않는 것, 그게 혈관을 비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일 수도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김성호 씨는 의사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저는 하루 종일 누워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집안일도 하고, 장도 보고, 가끔 산책도 합니다. 의사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한 가지를 짚어주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운동이 아니라 멈춰 있는 시간입니다. 이 말이 김성호 씨에게는 조금 의외였다고 합니다. 운동을 안 해서 문제가 되는 건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있는 시간이 혈관에 영향을 준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의사는 혈관을 이렇게 설명했다고 합니다. 혈관은 파이프가 아니라 살아있는 조직입니다. 움직일 때마다 안에서 미세하게 흔들리고 그 과정에서 혈류가 고르게 섞입니다. 이 움직임이 혈관 안에 쌓이려는 것들을 자연스럽게 밀어냅니다. 하지만 오래 앉아 있거나 한 자세로 가만히 있으면 혈류는 느려집니다. 느려진 혈류는 정체를 만듭니다. 정체된 곳에는 기름이 잘 붙습니다. 김성호 씨는 자신의 하루를 떠올려 봤다고 합니다. 아침을 먹고, 뉴스를 보고, 점심을 먹고, TV를 보고, 저녁을 먹고, 또 TV를 보고, 중간중간 움직이긴 했지만, 한 번 앉으면 30분, 1시간은 그대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이 하루에 몇 번이나 반복됐을까요? 의사는 이렇게 덧붙였다고 합니다. 하루 1시간 운동보다 중요한 건 하루에 몇 번이나 몸을 깨우느냐입니다. 혈관은 갑자기 몰아서 쓰는 것보다 자주 깨워주는 걸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한 방법을 알려주었다고 합니다. 30분에 한 번 일어나기, 물 한 잔 마시기, 집안을 한 바퀴 돌기, 창문 열고 환기하기.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김성호 씨는 처음엔 이게 무슨 도움이 되나 싶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습관을 일주일만 지켜보자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알람을 맞춰두고 30분이 지나면 무조건 일어났습니다. 처음 며칠은 귀찮았습니다. 하지만 몸이 먼저 반응했다고 합니다. 다리가 덜 무거워졌고 저녁에 다리가 붓는 느낌도 줄어들었습니다. 무엇보다 혈압이 아침과 저녁 사이에 크게 출렁이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고 합니다. 혈관이 막히지 않게 계속 움직여준 겁니다. 혈관 안을 흐르는 피는 가만히 있으면 정체되지만 움직이면 자연스럽게 순환됩니다. 이 순환이 혈관 안을 스스로 씻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이건 약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몸이 원래 가지고 있던 기능입니다. 다만 우리가 너무 오래 쓰지 않았을 뿐입니다. 김성호 씨는 이제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운동을 못해서 혈관이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 움직일 기회를 안 줘서 더러워진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습관을 바꾸면 혈관은 다시 스스로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기름 낀 혈관을 깨끗하게 비워주는 네 번째 변화입니다. 김성호 씨는 4가지 습관을 바꾼 지 한 달쯤 되었을 때 다시 병원을 찾았다고 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큰 기대는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몸이 갑자기 젊어질 거라고 생각한 것도 아니고 수치가 눈에 띄게 좋아질 거라고 기대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조금이라도 나아졌다는 말을 들으면 계속해 볼 수 있겠다. 그 정도의 마음이었다고 합니다. 진료실에서 의사는 김성호 씨의 기록을 한 장 한 장 넘겨보았습니다. 아침 혈압
저녁 혈압, 식사 기록, 움직인 시간, 그리고 잠시 고개를 들더니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직 깨끗해졌다고 말할 단계는 아닙니다. 이 말에 김성호 씨의 마음이 조금 내려앉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의사의 말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위험해지는 방향은 분명히 멈췄습니다. 이 한 문장이 김성호 씨에게는 그 어떤 위로보다 크게 들렸다고 합니다. 의사는 뇌출혈 이야기를 그때 처음으로 조금 더 자세히 해주었다고 합니다. 뇌출혈은 어느 날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터지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미 혈관은 오래전부터 버티는 상태에 들어가 있습니다. 벽은 얇아지고 탄력은 줄어들고 안쪽은 기름과 염증으로 고르지 않게 변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어느 날 혈압이 한번 확 올라가면 그게 마지막 자극이 됩니다. 김성호 씨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친구가 쓰러지던 장면이 다시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날은 날씨가 더웠고 점심에 국밥을 먹었고 술도 한잔했고 말다툼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이 모든 게 혈압을 한꺼번에 끌어올릴 수 있는 조건이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이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의사는 뇌출혈을 이렇게 설명했다고 합니다. 터지는 순간은 짧지만 준비 기간은 아주 깁니다. 그리고 김성호 씨가 바꾼 4가지 습관은 바로 그 준비 기간을 거꾸로 되돌리는 행동들이었습니다. 혈압을 매일 확인한 것은 혈관이 감당할 수 없는 압력이 쌓이는 걸 막아주었습니다. 국물을 남기기 시작한 것은 혈관 벽이 항상 긴장 상태로 버티지 않아도 되게 만들었습니다. 간식을 줄이고 먹는 시간을 정리한 것은 혈관 안을 떠도는 기름 재료를 눈에 띄게 줄여주었습니다. 자주 일어나 움직인 것은 정체된 혈류를 다시 흐르게 만들었습니다. 이 4가지가 합쳐지면 혈관은 하루하루 조금씩 안정된 환경으로 돌아옵니다. 혈관이 더 이상 공격받지 않는 상태입니다. 깨끗해졌다는 말보다 이 표현이 훨씬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혈관은 깨끗해지는 속도보다 망가지는 속도가 훨씬 빠르기 때문입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은 씻어내는 게 아니라 더럽히는 걸 멈추는 것입니다. 김성호 씨는 이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고 합니다. 그동안 그는 어떻게 하면 좋아질까만 생각했지 어떻게 하면 나빠지지 않을까는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뇌출혈은 좋아지는 과정이 아니라 나빠지는 과정에서 생기는 병입니다. 그래서 그 나쁜 흐름을 멈추기만 해도 위험은 크게 낮아집니다. 의사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덧붙였다고 합니다. 이 상태를 1년만 유지하시면 뇌출혈 걱정은 지금보다 훨씬 줄어듭니다. 김성호 씨는 병원을 나오며 처음으로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고 합니다. 아직 완전히 안심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어디로 가고 있는지는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김성호 씨는 병원을 나서면서도 한 가지 질문이 계속 머릿속에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생활을 바꾸면 약은 안 먹어도 되는 건가요? 이 질문은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듣고 계신 많은 분들 마음속에도 같이 떠오르고 있을 겁니다. 약을 먹자니 평생 먹어야 할 것 같고 안 먹자니 혹시 놓치는 건 아닐지 불안합니다. 의사는 김성호 씨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약이 먼저가 아니라 기준이 먼저입니다. 이 말은 약을 먹지 말라는 뜻도 아니고 무조건 먹으라는 뜻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현재 상태를
정확히 아는 게 먼저라는 뜻이었습니다. 의사는 뇌출혈과 같은 혈관 사고를 이렇게 구분한다고 했습니다. 아직 위험 요인만 있는 단계, 이미 혈관이 상처를 입은 단계, 상처 위에 기름이 자리 잡은 단계. 이 중에서 어디에 서 있느냐에 따라 대처 방법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김성호 씨의 경우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사이에 걸쳐 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사는 당장 약을 늘리기보다는 생활 습관으로 환경을 먼저 바꿔보자고 했습니다. 약은 환경이 그대로일 때 쓰는 겁니다. 이 말은 혈관을 계속 괴롭히면서 약으로만 막아보겠다는 건 한계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이 약이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의사는 이렇게 덧붙였다고 합니다. 기준을 넘으면 약은 미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김성호 씨에게 명확한 기준을 정해 주었다고 합니다. 혈압이 일정 수치 이상으로 계속 유지될 때 생활을 바꿔도 혈액 수치가 개선되지 않을 때 이미 동맥경화가 눈에 보일 정도로 진행됐을 때 이런 경우에는 약은 선택이 아니라 안전장치라고 했습니다. 김성호 씨는 그제서야 약에 대한 생각이 조금 달라졌다고 합니다. 약은 내가 실패했다는 증거가 아니라 위험을 낮추기 위한 도구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검사는 언제 받아야 할까요? 의사는 이 질문에 대해서도 아주 단순하게 설명했다고 합니다. 검사는 불안해서 받는 게 아니라 방향을 잡기 위해 받는 겁니다. 김성호 씨처럼 40대 후반을 지나 50대, 60대에 들어섰다면 한 번쯤은 혈관 상태를 정리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기본 혈액 검사로 기름 재료가 얼마나 떠다니는지 확인하고 혈압 기록으로 혈관이 받는 압력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혈관 상태를 보여주는 검사로 현재 위치를 확인하는 것, 이 과정이 있어야 생활 습관이 막연한 결심이 아니라 목표가 있는 행동이 됩니다. 김성호 씨는 검사를 받고 나서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다고 합니다. 몰랐을 때는 막연히 무서웠지만 알고 나니 지금 뭘 해야 할지가 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의사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뇌출혈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겁먹는 게 아니라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계획이 있으면 불안은 줄어듭니다. 무엇을 바꾸고 어디까지 관리하면 되는지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김성호 씨는 이제 더 이상 괜찮겠지라는 말로 자신을 위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신 기록을 보고 몸의 신호를 보고 그에 맞게 조정합니다. 그게 뇌출혈을 멀어지게 만드는 가장 현실적인 태도라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김성호 씨는 이제 예전처럼 건강 이야기를 막연하게 듣지 않는다고 합니다. TV에서 누가 쓰러졌다는 소식이 나와도 운이 나빴네라고 넘기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 사람 혈관은 얼마나 오래 버티고 있었을까? 이 생각의 변화가 사실은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뇌출혈은 갑자기 생기는 병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오래 준비된 사건입니다. 혈관이 하루 이틀 망가져서 터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대신 매일의 습관이 조금씩 혈관의 한계를 깎아 내려갑니다. 오늘까지 우리가 이야기한 4가지 습관은 바로 그 한계를 앞당기는 행동들이었습니다. 혈압을 느낌으로 넘기는 습관, 국물을 끝까지 비우는 습관, 밥은 줄이면서
간식은 괜찮다고 생각하는 습관, 오래 앉아 몸을 멈춰두는 습관, 이 네 가지는 따로 보면 대수롭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같이 모이면 혈관에게는 매일 공격을 받는 환경이 됩니다. 압력은 계속 올라가고 벽은 계속 긴장하고 기름은 붙을 기회를 얻고 정체는 길어집니다. 이게 바로 기름 낀 혈관이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김성호 씨는 이 과정을 알게 된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뭘 더 먹을지보다 뭘 덜 해야 할지가 먼저 보입니다. 이 말은 혈관을 비우는 생각의 출발점입니다. 혈관은 무언가를 계속 더해 줄수록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걸 멈출 때 본래의 기능을 되찾습니다. 그래서 의사는 김성호 씨에게 아주 단순한 기준을 하나 주었다고 합니다. 오늘 하루를 혈관 입장에서 한 번만 돌아보세요. 아침에 혈압을 재지 않고 그냥 나갔다면 그건 혈관에게 아무 설명도 해주지 않은 하루입니다. 국물까지 깨끗이 비웠다면 그건 혈관을 긴장 상태로 밀어넣은 하루입니다. 식사 사이에 계속 무언가를 먹었다면 그건 혈관에게 쉴 틈을 주지 않은 하루입니다. 오래 앉아 움직이지 않았다면 그건 혈관 안을 정체시킨 하루입니다. 이렇게 하루를 되돌아보면 혈관이 왜 지쳐 있는지 이해가 됩니다. 김성호 씨는 이 기준으로 하루를 점검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잘한 날도 있고 놓친 날도 있었지만 중요한 건 그걸 아는 것이었습니다. 모를 때는 계속 반복했지만 알고 나서는 조절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의사는 이 과정을 이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혈관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존중하는 겁니다. 혈관은 평생 쉬지 않고 일해온 장기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배려해줘도 다시 안정된 상태로 돌아가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성호 씨는 요즘 이런 말을 주변 사람들에게 조심스럽게 꺼낸다고 합니다. 뇌출혈은 겁낼 병이 아니라 미리 피할 수 있는 병이더라. 이 말은 의학적인 설명보다 훨씬 큰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피할 수 있다는 말은 지금부터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김성호 씨는 요즘 아침에 눈을 뜨면 예전과는 다른 생각을 먼저 한다고 합니다. 오늘 내 혈관은 어제보다 조금 편할까? 이 질문은 불안을 키우는 질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의 속도를 조금 낮춰주는 질문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건강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먼저 무거워졌다고 합니다. 해야 할 건 많고 지키기는 어려워 보이고 결국은 그래도 사람 일은 모르는 거지 라는 말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생각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뇌출혈이라는 병이 더 이상 막연한 공포가 아니라 이해할 수 있는 결과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이해할 수 있다는 건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보인다는 뜻입니다. 김성호 씨는 친구가 쓰러진 뒤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이거였다고 합니다. 그럴 줄 몰랐다. 하지만 이제 그는 이 말이 조금 다르게 들린다고 합니다. 몰랐던 게 아니라 알고 싶지 않았던 건 아니었을까? 혈압이 높다는 걸 알고 있었고 짜게 먹는다는 걸 알고 있었고 자주 안 움직인다는 것도 알고 있었지만 그게 지금 당장 위험하다는 말로 연결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뇌출혈은 이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괜찮아 보이는 틈, 아직 버티는 틈, 내일 해도 될 것 같은 틈. 그 틈이 쌓이면 어느 날 한 번의 압력으로 모든 게 바뀝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의 제목은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뇌출혈 터지기 싫다면 당장 이 습관 바꾸세요. 당장은 겁을 주기 위한 말이 아닙니다. 혈관은 미루는 걸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혈관은 오늘 받은 압력을 오늘 기억하고 오늘 쌓인 기름을 오늘 붙잡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바꾸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김성호 씨가 바꾼 4가지 습관은 사실 아주 사소해 보입니다. 혈압을 한 번 더 재고 국물을 조금 남기고 간식을 참아보고 자주 일어나는 것. 하지만 이 사소한 변화는 혈관에게는 명확한 신호가 됩니다. 이제 조금 덜 버텨도 된다. 혈관이 이 신호를 받기 시작하면 몸은 조금씩 방향을 바꿉니다. 기름이 덜 붓고 상처가 덜 생기고 정체가 덜 길어집니다. 이게 바로 기름 낀 혈관이 깨끗해진다는 말이 진짜 의미입니다. 어떤 날 갑자기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더 이상 더러워지지 않는 상태로 들어가는 것, 그 상태가 길어질수록 뇌출혈은 점점 멀어집니다. 김성호 씨는 이제 친구의 일을 이렇게 기억한다고 합니다. 그건 하늘이 정한 일이 아니라 생활이 만든 결과였구나. 이 생각은 슬프지만 동시에 희망도 줍니다. 생활이 만들었다면 생활로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완벽하게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한 번에 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알고 나서도 아무것도 안 하지 않는 것만은 피하셨으면 합니다. 혈관은 작은 변화를 정확하게 알아봅니다. 오늘 하나를 바꾸면 혈관은 그 하나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기억이 쌓이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김성호 씨는 요즘 가끔 이런 상상을 한다고 합니다. 만약 그날 친구가 쓰러지지 않았다면 나는 여전히 예전처럼 살고 있지 않았을까? 아무 일도 없다는 이유로 아무것도 바꾸지 않은 채로 말입니다. 이 상상은 김성호 씨에게 결코 가볍지 않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뇌출혈이라는 병은 사건이 있고 나서야 모두가 돌아보게 만드는 병이기 때문입니다. 그 전까지는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직 괜찮아. 그 정도 나이에 다들 그래. 조금 불편해도 사는데 문제는 없어. 하지만 뇌출혈은 사는데 문제가 생긴 뒤에 찾아오는 병이 아닙니다. 사는데 문제가 없을 때 이미 준비를 끝내고 기다리고 있는 병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본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하나 있습니다. 뇌출혈을 피하고 싶다면 무엇을 더 할지를 찾지 마시고 무엇을 지금 그만할지를 먼저 정하셔야 합니다. 혈관은 무언가를 더해 줄수록 지쳐갑니다. 더 높은 압력, 더 잦은 식사, 더 많은 나트륨, 더 긴 정체, 이 모든 게 혈관을 조금씩 몰아붙입니다. 하지만 하나만 멈춰도 혈관은 그걸 바로 느낍니다. 오늘부터 혈압을 미루지 않는 것, 오늘부터 국물을 다 비우지 않는 것, 오늘부터 식사 사이에 간식을 줄이는 것, 오늘부터 30분에 한 번 몸을 깨우는 것, 이 4가지는 거창한 계획이 아닙니다. 병원 예약도 필요 없고 비싼 장비도 필요 없습니다. 다만 의식이 필요할 뿐입니다. 김성호 씨는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혈관은 아프다고 소리치지 않아서 우리가 먼저 봐줘야 한다. 이 말은 의사가 아니라 한 번 겪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더 무게가 있습니다. 기름 낀 혈관은
어느 날 갑자기 씻어내는 게 아닙니다. 기름이 계속 붙지 않게 만들면 혈관은 스스로 정리할 시간을 얻습니다. 그 시간이 쌓이면 혈관은 다시 버틸 힘을 되찾습니다. 그게 바로 뇌출혈이 멀어지는 과정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셨다면 이미 한 가지는 바꾸실 준비가 된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넘기지 않고 끝까지 들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변화의 시작입니다. 부디 이 영상을 끄고 난 뒤 오늘 하루를 혈관 입장에서 한 번만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중 하나만 바꿔보세요. 그 하나가 여러분의 혈관에게는 아주 큰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천천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뇌출혈이라는 병을 무섭게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어떻게 멀어질 수 있는지를 차분히 따라왔습니다. 김성호 씨의 사연을 통해 알게 된 건 아주 분명한 한 가지입니다. 뇌출혈은 운이 아니라 환경의 결과라는 것, 그리고 그 환경은 병원이 아니라 습관에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혈관은 우리가 먹은 것, 우리가 움직인 방식, 우리가 무시한 신호를 하루도 빠짐없이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기억이 쌓여 어느 날 결과로 나타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우리가 함께 짚은 4가지 습관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혈압을 느낌으로 넘기지 않는 것, 국물을 당연하게 비우지 않는 것, 밥만 줄이고 간식은 괜찮다고 착각하지 않는 것, 운동을 못해도 몸을 오래 멈추지 않는 것, 이 4가지는 혈관을 씻어내는 행동이 아닙니다. 혈관을 덜 더럽히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이게 훨씬 중요합니다. 혈관은 깨끗해지려고 애쓰는 장기가 아니라 망가지지 않으려고 버티는 장기이기 때문입니다. 기름 낀 혈관이 깨끗해진다는 말은 사실 이렇게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기름이 더 붙지 않는 상태로 들어갔다. 이 상태가 하루, 한 달, 1년 이어지면 뇌출혈은 점점 가능성에서 멀어집니다. 김성호 씨는 요즘 이런 말을 혼잣말처럼 한다고 합니다. 이 나이에 아무것도 안 바꾸는 게 제일 무서운 일이더라. 이 말은 지금 이 영상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도 조용히 전해지고 싶습니다. 오늘 모든 걸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하나만 정하시면 됩니다. 오늘부터 이건 바꾸겠다. 이건 넘기지 않겠다. 혈관은 그 하나를 정확히 알아봅니다. 그리고 그 하나가 쌓이면 몸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을 겁주기 위해 만들어진 건 아닙니다. 대신 미리 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채널은 앞으로도 겁을 주기보다 길을 보여드리는 건강풀이가 되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혈관이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편안해지길 바라며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건강풀이였습니다.